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자, 오늘은 신용장 매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이라는 거, negotiation, 줄여가지고 nego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입이라는 게 뭐냐? 예,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에서 정한 예, 요구하고 있는 서류와 환호음을 은행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받아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의 입장에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출상이 제시한 선적서류 및 환호음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돈을 수출 대금을 내주는 거, 지급해 주는 거, 이거를 매입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매입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돈은 받아오셨지만 수출 대금 받아오셨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여러분들한테 대금을 지급해준 매입은행으로 돈이 지급이 안 되면 안 들어오면 돈이 안 들어와 해외에서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구성권을 상환 요구권을 청구한다. 상환을 요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돈을 다시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서류가 어쨌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었다는 거죠. 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제시가 안 됐다는 거죠. 지휘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게 뭐 가장 일반적인 이유고요. 근데 두 번째는 상대방 개설은행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지급 안 하는 거예요. 버팅기게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왜 돈을 지급 안 하냐? 그럼 뭐 이유도 얘기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 선택을 참 잘해야 되겠다. 개설은행은. 예, 물론 개설은행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바이한테 얘기해서 어떤 은행이냐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오케이 그 은행 괜찮아. 그 은행에서 오픈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고할 때 여러분들 꼭 담보를 갖다 집어넣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담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못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한국무역보험공사 K쇼라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지출해 주시면 돼요. 예. 요새는 바로 그냥 은행으로 보증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보험공사의 보증서 제도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쵸? 매입 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이 뭐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하자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 하자가 생기면 돈 지급 못 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쵸? 지급 안 해줄 수 있는 권리가 은행한테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다. 예. 꼭 거절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 비용 띄고 주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 개선행위 주면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선행을 움직여야죠. 움직이려면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예, 바이를 움직여야죠. 그래서 바이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야 이런 하자가 있는데 네가 좀 잘 좀 매입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매입 서류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겠느냐?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대로만 하면 하자 생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신용장 모든 조항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이행한다. 그쵸? 조건이라는 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선적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고 기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예. 일단 신용장에서 정하는 그러한 하긴 신용장이라는 게 모든 항목이 다 어떤 지시사항이거나 어떤 조건을 요구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미리미리 파악해서 꼭 내가 지킬 수 있는 건지 이거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신용장의 46A 항목 Document Required 이 항목 제목을 우리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내고 서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제출해야 되는 그 서류에 그 목록을 쭉 써놓은 거죠. 근데 거기 보면 그냥 서류 같은 경우에도요, 단순히 뭐 커머셜 인보이스 세부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작성된 커머셜 인보이스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도 기재하시오. 그거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46의 항목에서 요구하는 모든 매입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준비하느냐? 첫 번째는요, 예, 요구하는 부수를 잘 갖춘다. 요구하는 부수. 그래서 뭐 한 분야, 아니면 세 분야, 아니면 두 분야 해서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 커머셜 인보이스 3 copies 그러면 그때 카피는요. 이것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건 부수란 뜻으로 보셔야 돼요. 부, 몇 부 할 때 세부.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본이라고 딱 명시되지 않으면 그 원본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부수를 잘 갖춘다. 세부. 예,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본, 사본을 잘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commercial invoice in 3 copies 아니면 3 folds 예, 카피라든지 아니면 몇 부 할 때 예, fold, F-O-L-D, F-O-L-D 예. 몇 부라는 뜻이에요. 이 부수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3 copies 아니면 3 folds 그러면 그때는 원본을 의미한다. 예. 물론 카피가 사본을 의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죠. 예를 들어 one original and one copy. 그러면 그때는 사본을 의미하는 거죠. 카피가. 근데 특별히 예,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때는 원본.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신용장 토익계책 UCF에 보면은요. 예. 복수의 서류를 요구할 때 그때는 원본 하나, 나머지는 사본 이렇게 제출해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mmercial invoice in 3 copies 하고 얘기하게 되면 그때는 원본 하나, 사본 둘 이렇게 제출하셔도 괜찮다. 전혀 문제 없다. 왜요? UCP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서류 중에서도 아주 그 원본의 중요성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BL, 선화증권이나 아니면 뭐 보험증권이나 예, 이런 것들은 만약에 선화증권 full set이다. full, F-U-L-L 그럼 그때는 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화증권은 세부가 한 세트로 원본이 발행이 되거든요. 그때는 그런 서류들은 다 원본 그대로 세부를 제출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지시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지시하는 대로.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예, 한번 넘겨볼게요. 지시하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선적 서류, 예, 요 내고 서류들이요. 보시면 이렇게 사인드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지시하는 거예요. 그쵸? 사인드 그러면 반드시 사인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UCP에 보면 커머셜 인보이스일 경우에는 사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인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커머셜 인보이스는 반드시 사인해야 될 것 같죠? 반드시. 근데 반드시는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지시예요. 사인도 하면 반드시 사인을 하십시오. 그럼 이때 사인할 때 손으로 사인해야 되느냐? 아니면 스탬프 찍어도 되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full set 이건 이제 BL을 얘기하는 건데요. full set 그러면 세부예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세부. 그 다음에 또 클린한 BL해야 된다. 온보드 BL해야 된다. 머린 BL해야 된다. 그 다음에 made out 이렇게 작성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to order, consignee란에 to order라고 기재하고 endorsed in blank 그 다음에 백지 배송을 해라. 그 다음에 marked freight prepaid 이거 다 지시사항이에요. 지금 이거 어렵죠. 그죠? 이건 나중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는 to order라고 기재한다는 게 뭐냐.
endorsed in blank은 또 뭐냐? 근데 marked, freight, prepaid 어떻게 하란 얘기냐? notify applicant 어떻게 하란 얘기냐? 예,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나중에 이제 신용장 해설할 때, 예, 이제 몇 회차 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급하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이런 데 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신용장 해설 예전에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예. 자, 어쨌든요. 예, 그런 거고요. 예.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탈자에 주의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오탈자 같은 경우에는 그 ISBP 이런 데 보시면 ISBP라는 게 있잖아요.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그래서 그 ISBP에는 여러 가지 그 분쟁에 대해서 사례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할 경우 이러이러한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 신용장 통일규칙에 위배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은행들이 그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사소한 오탈자, 사소한 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지극어저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은행 마음이에요. 예. 돈을 지급하는 은행이 그건 참고사항이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다. 그 다음에 47A 항목 스페셜 컨디션스 항목도 유념화에 잘 준비한다. 47A 항목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써있나? 보시면 46A 항 47A 항목이 하나 더 넘겨볼게요. 여기요. 네, 보시면 additional condition 이렇게 써있는데 사실 additional 추가다 그게 아니고요. special condition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안전해요. 그래서 documents to be presented within 7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선적하고 7일 이내에 선적서를 제시해라. 서류 갖고 와. 돈 받아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 more or less in quantity and amount for each color allowed. 그래서 컬러별로 3% 과부적이 허용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이 써 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거는요. 이게 뭐냐면 하자 비용이에요. 하자가 있을 경우에 A US dollar 50 fee plus all relative cable charges will be deducted. 그래서 공제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자가 있으면 하나당 하자 하나당 50불씩. 예. 제가 몇백만 원씩 하자 비용 내는 회사도 봤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면 사실은 내고 하실 때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예, 지금 말씀드린 이 내고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이거 지키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쵸? 그죠? 우리 뭐 일반적으로 저기 생활할 때도 그쵸?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착하게 살아 말하는 건 쉽죠. 근데 착하게 산다는 게 뭐 쉬워요. 어디 얼마큼까지 착해야 되는지 그것도 힘든 얘기고 그쵸? 말 잘 들어라? 어디까지 들어야 말 잘 듣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세요. 원칙은 기억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착하게 오늘 하루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로 다를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